네, 이번 시간은 마지막 시간이에요. 제가 준비한 스텝 2 여러분과 관연도 기출문제를 가지고 총정리를 지금 총 9회에 걸쳐서 계획을 해봤는데 2019년도 4회차입니다. 이제 9강, 제일 9강이 될 텐데 마지막 강이어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하난이도를 잡아내는 스텝을 충분히 완수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중난이도에 이제 더 전념하실 수 있는 실력까지 충분히 길러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남은 2개년치는 여러분들이 혼자 한번 풀어보시는 실력으로 잘 가늠을 해보시고 저는 오늘 여기까지로 마무리를 해야 돼요. 유유예요. 그죠? 자, 어쨌든 하난이도 좀 풀어보시고 여러분들 요번에는 마지막이어서 제가 12문제 정도 골라드렸으니까 풀이를 꼭 같이 정답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3n은 r을 가지고 판정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같으면, 많으면, 부족하면 이거에 따라서 정정, 부정정, 불안정 잘 판단하시라 그랬고 주의할 사항들 막혀 있으면 막힌 구조는 제발 좀 분리를 해달라고 제가 꼭 주의점을 드렸기 때문에 이 막혀 있는 두 군데를 한 번에 이렇게 개방시켜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모범 답안 같고요. 그럼 구조물이 두 덩어리로 나눠졌으니까 6개면 되는데 밑에가 3, 3, 3 자른 데마다 3씩 이렇게 잘라주시면 6개 지우고 나도 12개가 더 많다. 12차 부정정 충분히 잘 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오일러의 좌구라중식. 뭐 여러분들 이젠 날라다니실 거 아니에요. 그죠? 단지 N으로 갈 거냐 K로 갈 거냐 둘 다 가시면 안 되니까. 근데 일단 고정, 일단 자유, 길이가 단독으로 주어져 있으면 그냥 L로 처리하시고 그러면 N으로 가는 게 훨씬 편하겠다. 일단 고정, 일단 자유면 전봇대잖아요. 그러면 4분의 1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파이의 제곱 계산기 찍으시고 탄성계수 20만 5천이라고 줬어요. 이런 거 20만이다 그러지 마시고 주어지는 대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게 결국은 별표겠죠. I 값이 2개가 있거나 치수로 주어졌을 때 제가 가장 강조드렸던 게 뭐예요? 작삼입니다. 그죠? 작삼이라는 건 결국 작은 걸 세제곱해야 작게 나온다. 그러면 작은 값을 써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4천, 2천, 2천이 들어와야죠. 단위 환산은 이따가 합시다. 그죠? 그리고 길이는 10m니까 요거는 또 1000mm로 잘 바꿔서 제곱을 하시고 얘는 센티미터로 그냥 놔둬버리시고 이러니까 답이 이상하게 나옵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셔도 1012라는 숫자를 놓고 뭐 이게 10만 1200이 됐든 뭐 10만 뭐 100만 뭐 1200이 됐든 1012라는 숫자 보고 정답 골라내실 수 있으면 이게 최고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요 부분에 함정이 하나 있었다는 건 센티미터 4제곱이니까 밀리미터 4제곱으로 환산하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죠? 1cm는 10mm니까 결국은 4제곱이면 동그라미를 4개 더 붙여주셔야 됐던 얘기예요. 그죠? 근데 하지만 시험장에서 그걸 놓쳤을 수도 있고 비겁한 변명을 하지 마세요 했던 게 바로 요 1012라는 숫자는 동그라미가 더 붙고 안 붙고의 차이지 변화가 없을 거니까 정답은 자신 있게 1번에다가 골라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은 단면 2차 반경 R이에요. 앞에 회차였나요? 원형에서 큰 원에서 작은 원을 빼내는 이런 복잡한 계산도 여러분들이 해냈던 분들이 직사각형 하나짜리를 못 해낸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12분의 폭이 얼마입니다? 12. 높이가 24의 세제곱이고 면적은 12에서 24 곱하면 되겠네. 그래서 엔터 치시면 답 골라내실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께 된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못해도 10점 이상은 여러분들이 확보를 하고 출발하시는 거니까 이제 건축기사 멀지 않았습니다. 그죠? 자, 46번도요. 뭐
다른 말들에 여러분들이 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라고 제가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하고 저하고 그래도 꽤 오랜 시간을 공부를 했다면 철근 콘크리트에서 콘크리트는 취성, 철근이 들어가서 물론 변화 구간을 지나서 인장지배까지 가져야 확실한 연성 파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보강철근이 들어가지 그러면 않았다. 그러면 콘크리트만 혼자 남겨지게 되는데 그게 연성 거동을 한다? 이건 진짜 어처구니 없는 보기 아닙니까? 그죠? 정답은 1번이 틀렸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해내실 수 있고 나머지 말들은 그럼 옳은 말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혹시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여러분들 저는 아직 강의는 여기까지지만 여러분이 합격하시는 날까지 늘 옆에 동반해 드릴 겁니다. 그죠?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면 그때그때 다 도와드릴 테니까 궁금한 점 많이 게시판 이용을 해주시고 인장, 압축 뭐 이런 거 나오면 쳐다도 보지 마시고 연습장에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예요. dbfy 루트 fck는 맨날 똑같더라. 여기다가 숫자만 0.6이 됐다가 0.25가 됐다가 0.24가 됐다가 거기다가 한 단계 더 나가면 무슨 경량 콘크리트 개수도 들어오고 에폭시 도막 개수도 들어오고 그런 걸 보정 개수 항목이라고 하는데 어떤 게 있었습니까? 철근의 위치에 따라서도 블링블링 블리딩 현상, 그 다음 에폭시 도막 개수, 그 다음 경량 콘크리트 개수,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피복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피복이 70mm라고 주어진 거 딱 보고 0.7 쓰면 돼. 왠지도 몰라. 그냥 그렇게 하래. 그거면 완벽하게 정리가 되신 거예요. 1번 인장철근의 절대값 얼마입니다. 300 이상, 압축 200 이상, 갈고리 150 이상. 물론 8dB도 있긴 하지만 그게 이제까지 답이 된 적 없더라. 그럼 1번 300 인장, 압축 200인데 150 틀렸네. 곤란해잖아요. 4번 갈고리 150에 8dB. 8dB 몰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2번 보기에서 답만 골랐다가 아니라 이 얘기에다가 다시 한번 고개를 돌려보자 이 말이에요. 철근을 두 가닥을 묶어서 사용하는 걸 다발철근이라고 하는데 두 개짜리는 콘크리트가 들어갈 때 다 들어가줘요. 부착력이 어느 정도 다 생겨지더라. 그러니까 두 개짜리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세 개짜리를 철근을 묶어서 사용하시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철근이 콘크리트랑 붙여지는 면적이 요 중간은 잘 콘크리트가 부착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개짜리는 정착 길이, 이음 길이를 좀 더 길게 해줬으면 좋겠다. 몇 퍼센트? 20% 증가시켜 주세요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4개짜리는 더 심각해지죠. 왜? 콘크리트가 안쪽에 못 들어가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4개짜리는 더 증가해 주세요. 33% 증가. 3이 2로 숫자가 줄어들죠. 4개는 또 줄어들죠. 3으로. 이렇게라도 해서 여러분들이 다발철근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번 시간에 이젠 정착 길이에 대해서 완벽해지셨으니까 하나 건져내셨으면 좋겠고 그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젠 20, 24, 28 쓰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보시고 양단이라 그랬고 보라 그랬으니까 아래쪽 16, 18.5, 21이겠죠. 2번 골라내시면 되고 감사합니다 하고 푸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릴게. 제가 교재를 보다 보니까 이게 5.0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500으로 수정을 좀 해주세요. 그죠? 500입니다. 5.0이 아니라. 그래서 500으로 바꾸셨으면 아마 쉬웠을 텐데 혼자 풀어보라고 해놓고 오타들이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귀찮아 하실 수는 있는데 정오표 있으니까 정오표도 좀 봐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판으로 제가 교재를 다시 낼 때는 다 일일이 수정을 최대한 해볼게요. 또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오타가 있는 부분들 알려주시면 화내지 마시고 제가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친구 몇 명 모였어요? 4명 모였어요. 만나면 뭐부터 하라 그랬어요? 제가 술부터 먹지 말고. 너 괜찮냐? A? 튼튼해. B 괜찮고, C 괜찮고, D 괜찮고, A, B, C, D를 좀 안부부터 물어봐 달라. 다 괜찮대. 그럼 신나게 노세요. 술값이 얼마 나왔어요? 500만 원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런데 A의 강도는 얼마다라고 얘기해주고 1.5, B는 5, C는 1.5, D는 지금 2라고 각자의 강도에 맞게 요 모멘트, 술값을 분산시킬 겁니다. 나눠서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B에 발생하는 모멘트라고 했으니까 얘는 야 일단 500만 원 나온 거에서 우리 강도 다 더해보자. 5 더하기 1.5 더하기 또 1.5 더하기 2니까 그거 중에 B에 해당하는 게 5잖아요. 그래서 내가 요거 낼게. 요 얘기예요. A는 A에 해당하는 1.5 되겠죠. 그런 식으로 분배하면 얼마가 됩니다. 250만 원을 내가 내겠다고. 어우 통도 커라. 250만 원을 얘가 술집에서 딱 내놓은 거예요. 얘를 든 겁니다. 그런데 얘 집에 가면 맞아 죽겠죠. 너 돈 얼마 썼어? 250만 원 죽을래? 전달하면 2분의 1만 전달되더라. 그래서 정답은 250 아닙니다. 125라고 해야 돼요. 교수님, 그러니까 결국 포인트는 B단, B가 어딘지 찾아보면 술집이에요? 집이에요? 집이잖아요. 집에 가면 절반만 도착한다는 전달률 2분의 1을 꼭 고려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노파심에 M, OB를 구하라고 했으면 이때는 250이 정답이 돼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O, 술집 O에서 B로 집으로 갈 때 쓴 돈 얼마냐? 이건 그냥 250만 원이 맞죠. 근데 MBO와 MOB와는 전혀 다른 얘기다 이 말이에요. 얘는 앞에 게 기준입니다. B 그러면 집을 얘기하는 거니까 125라고 하셔야 된다. 잘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디테일하게 하나씩 잘 마지막 시간이니까 체크들을 해드리고 있고 그러면 결국 제일 최상의 난이도는 뭘까요? 하면 이 중에 하나가 힌지가 있거나 그랬을 때 2를 다 인정할 수가 없다. 유효강비라 그래서 4분의 3만 인정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 다시 얘 강도는 1.5로 수정된 상태로 요것들을 나눠줘야 되는 상황들이 생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4분의 3 할 거냐 말 거냐 2분의 1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준비가 되셔야 정답 125를 잘 체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도 원형 단면의 최대 전달 능력 원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각형일 때부터 잘 해봅시다. 최대 전달 능력이 되려면 전달력을 면적으로 나눈 다음 사각형은 2분의 3을 곱해주세요. 소수점으로 1.5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원형은 얼마를 곱해야 됩니까? 그러면 숫자가 하나씩 커져요. 2, 3 숫자 커져. 3, 4 하나씩. 그래서 3분의 4 S 나누기 V 나누기 V가 얼마? 30. 킬로뉴턴이니까 뉴턴으로 바꾸는 건 이제 본능. 면적은 반지름이 주어졌으면 파이 R제곱으로 하실 수 있으면 좋고 만약에 나는 지름으로만 원의 면적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지름이 180이니까 지름은 2배인 360이 되니까 4분의 파이 곱하기 360의 제곱 이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계산기 누르시면 답 나오는 거니까 이런 문제들 잘 득점 해내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왠지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니까 제가 눈물 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런 거 잘 해내셔야 되는데 과연 잘 해내고 계신지 자꾸 높아심이 좀 생기네요. 자, C점의 최대 처짐 감사합니다. 캔틸레버 23, 68 됐고 단순보 16, 48, 24, 3845 이젠 지겹도록 잘 외워지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 완성만 해보자고요. 집중화 중이니까 제곱
세제곱으로 처짐각과 처짐이 발전한다. 등분포는 얘보다 한 단계 위에여서 세제곱, 네제곱이다. 자, 답 몇 번입니까? 감사합니다. 2번입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 또 봅시다. 자, 덩어리 구하세요 하면 이제 저랑 대화되셔야죠. 덩어리가 뭐예요? 하시면 이 콘크리트가 받아내는 힘과 이 철근이 받아내는 힘을 두 개를 더해 주세요. 요거잖아요. 콘크리트가 하는 일은 0.85 FCK 전체 면적에서 철근 면적만 빼주세요. 철근에만 따로 FI 곱하면 이건 철근이 하는 일, 얘는 콘크리트가 하는 일. 자, 그럼 계산기로 여러분들 또 열심히 계산을 해보셨겠죠. 근데 답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 공통점 뭐예요? 0.85 FCK 30 괄호 열고 전체 면적 1800에 700 찍으셨고 마이너스 이 부분이 별표예요. 이 출제자분이 못 되신 분이야. 왜? 오른쪽은 5가닥 철근 29mm짜리를 썼는데 그 면적이 3210이다. 그럼 왼쪽도 3210이다. 별도로 주었으니 그냥 한꺼번에 꼭 그래야 속이 시원했니? 6420으로 줬으면 될 일을 여러분들 페이크를 써준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계산기 찍으실 때 6300이란다. 3210을 곱하기 2로 찍어 들어가셔야 돼요.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고 이해되셨죠? 야, 내가 거기에 속았구나. 그래서 그것만 잘 수정해서 아마 찍으셨다면 알아서 덩어리 값이 얼마 나왔느냐? 3453만 4290 뉴턴이라고 잘 나왔는지를 확인해 보자 이 말이에요. 이게 잘 돼야 이 덩어리에다가 이름을 붙여줍시다. 공칭이라는 이름이 붙으려면 이 덩어리 값에다가 0.8을 곱하면 띠철근, 나선철근이면 0.85를 곱하게 되고요. 이렇게 나온 공칭에다가 설계 축하 중이라고 이름을 붙이려면 이렇게 구한 공칭 값에다가 다시 파이 값을 곱해줘야 된다. 그 파이는 이미 알고 있죠. 띠철근 0.65, 나선철근 0.70. 그래서 그 두 값을 기억을 하셔야 보기 중에 몇 번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실 수 있나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요거 곱하기 0.8 하시고 그럼 공칭 구하라 그랬으면 그게 맞는데 설계 구하라 그랬으니까 다시 0.65를 또 곱해야 돼요. 그래서 엔터를 치면 알아서 정답이 이렇게 수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값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콘크리트나 철근의 능력을, 특히 콘크리트의 능력을 다 믿어버리면 그건 너무 불안한 애한테 우리가 너무 믿음을 실어주게 되는 거니까 조금 안전하게 생각하려면 다 믿지 말아라. 이런 느낌으로 정리들을 좀 해놓으시면 될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난이도입니다. 철골 구조 주각부 얘기는 뭐 앵커볼트 심고 베이스 플레이트를 까는데 베이스 플레이트에 밀착이 되도록 베이스 플레이트 몰탈, 베이스 몰탈까지 써주면 더 좋다. 이 정도 얘기했더니 벌써 아닌 것 커버 플레이트 골라낼 수 있죠. 그럴 때 그냥 답을 찾았으니 그만하자가 아니라 이렇게 빔들이 세워졌을 때 사이드 쪽 사이드 앵글 날개 붙입시다. 윙 플레이트 이런 것들 중간중간 찝어줍니다. 클립 앵글 갈비뼈 같아 보입니다. 리브 앵글 뭐 이러면서 용어들 총정리 한번 해보시고 커버 플레이트는 어디서 나왔나요? 앞에서도 제가 설명드릴 것 같아요. 그죠? 판보, 판을 가지고 보를 만들 때 플레이트 거더라고 해서 이런 큰 빔을 만들 때 커버 플레이트는 위에다가 덮어 씌워지는 휨보강 중간중간에 스티프너가 들어옵니다. 이건 전단보강 이러면서 용어 설명들 다 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런 12문제를 제가 골라드렸는데 하나지도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봤을 때 몇 개쯤 푸셨고 정답이 됐는지 거기서 벌써 자신감이 딱 생기실 거예요. 하다못해 8개만 맞췄어도 나머지 거에서 일단 어느 정도 득점을 하면
10개, 11화 정도를 최소점으로 볼 거고요. 제가 최소한의 목표로 삼고 있는 마음속의 점수는 12개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12개. 여러분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건축기사 5과목 중에 뭐가 제일 어렵게 출발하셨어요? 어디서 유명하게 다 설명드렸던 얘기가 구조라는 게 그렇게 어렵단다. 근데 제가 마음속의 목표가 12개라고요. 이 구조를 12개 맞추게끔 제가 시험을 끌어들이면 이건 무조건 건축기사 합격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제일 어려운 게 구조라며. 그러면 제일 어렵지 않은 것들은 12개보다 더 막 쓸 수 있다라는 자신감 아니세요? 그럼 당연히 합격이지. 저는 12개만 맞게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험이 결과가 안 좋았다. 제 책임 아니에요. 무조건 한은규 교수님 책임, 무조건 홍성엽 교수님 책임이에요. 그죠? 제일 어려운 거 12개 맞았는데 그거보다 쉬운 과목에서 12개를 못 맞았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다 합격하실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입니다. 자, 중난이도 이런 거 잘 풀어내셔야 돼요. 무슨 하중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등, 변분포 하중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변분포 하중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이제 본능입니다. 가운데 3분의 1, 2지점, 그쵸? 3분의 1, 2지점에 힘을 갖다 놓고 싶고 면적을 구하는 느낌으로 높이 3, 길이 6, 3, 6, 18 나누기 2 삼각형이니까 9kN이 작용하네요. 그럼 가까운 애가 3분의 2 가져가 6, 멀리 있는 애가 3분의 1만 가져가 3. 이런 반력이 쉽고 빠르게 결정이 돼야 돼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내가 뭐 하려고 이걸 하고 있지? 중앙 C점의 휜 모멘트를 구하래요. 제가 중앙 어떤 점 뭐 이런 거 물어보면 자르기 하라 그랬잖아요. 잘라요. 왼쪽은 삼각형, 오른쪽은 사다리꼴. 복잡해 보여? 너 버려. 버려요. 자, 그래 놓고 이 점에 손을 대면 모멘트 나와요. 자, 그러면 요 C점의 모멘트를 구하랬더니 3에다가 3m니까 3, 3은 9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 이 화살표들도 힘들이잖아요. 그럼 이 힘도 똑같이 루틴화해서 나는 삼각형이 보이면 나도 모르게 약간 우측에다가 넣게 돼. 3분의 1지점, 3분의 2지점, 3m니까 1m, 1m, 1m 이렇게 쪼개지겠죠. 그럼 얘 크기는 얼마인가요? 요게 결국 포인트죠. 자, 2분의 1 삼각형이니까 가로 길이 3m. 높이가 얼마인지 몰라서 틀리겠습니다 하시는 분. 전체 높이가 3이래요. 반을 딱 자르면 높이도 반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얼마라고 쓸 수 있다. 1.5다. 그래서 계산기로 눌러대시면 얼마가 나오는 게 핵심입니다. 2.25를 과연 계산해낼 수 있느냐? 생각해낼 수 있느냐? 그러면 C점의 모멘트 값이 달라져요. 3, 3은 9가 아니라 3, 3은 9에 1 곱하기 2.25, 2.25라는 모멘트가 하나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C점은 2.25를 도와서 9를 상대하기 위해서 9가 다 필요한 게 아니라 9 빼기 2.25, 6.75만 있으면 모멘트의 평형을 이룰 수 있겠다. 정답은 6.75. 해볼만 하지 않나요? 물론 시간이 좀 걸리고 물론 수학적인 계산입니다 하면 할 말 없는데 이걸 수학으로 보셔야 되나요? 저는 산수로 봐야 되나요? 그러면 뭐 복잡한 미분적분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삼각형 면적, 삼각형의 도심 이 정도의 수준에서 해결이 가능하다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루틴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점, 여러분들이 보러 가는 시험이 몇 회차 몇 년도인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어디서든 다 아는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그렇죠? 분명히 모르는 문제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어떤 점에 뭘 구하라 그랬다. 그러면 교수님이 일단 자르라 그랬어. 왼쪽이 쉬운지 오른쪽이 쉬운지를 판단해서 쉬운 쪽의 반력을 구해. 일단 자르기 전에 그 다음 반력 구했으면 잘라서 버려.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제일 큰 전체적인 루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문제. 감사합니다. 등분포 하중이네요.
384분의 5겠지요 라고 해서 정답 4번. 이게 함정이에요. 문제 잘 읽어보면 양단이 고정인 그랬잖아요. 그럼 양단이 고정이라는 말은 단순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단순보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실력은 요거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뭔가 또 해결을 해보자라고 해서 제가 열쇠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때의 처짐은 48 2i분의 PL 세제곱이었다. 요때 처짐은 384 2i분의 5WL 4승이었다. 요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시공에서 여러분들은 양단을 고정으로 만들어야 더 튼튼하게 돼 있다. 그러면 실제 이렇게 쳐지려고 했던 단순보가 실제는 고정이니까 안 쳐지다가 살짝 안 쳐지고 처짐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로 줄어듭니까? 그러면 4자 보이죠? 4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 결과를 외울 이유가 없죠. 자, 그 다음 얘도 양단을 고정으로 시공 현장에서 만들려고 노력할 거다. 그래야 살짝만 쳐질 테니까. 그러면 얼마로 줄어듭니까? 5자 보이죠? 5분의 1입니다. 그랬더니 또 여기 교수님 4자 보이는데요. 아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죠? 그냥 5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거 외울 필요 없죠. 충분히 계산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정답은 384분의 5에서 5분의 1로 줄어들면 384분의 1만 되더라. 그래서 3번의 정답을 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기본 열쇠가 있어야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제가 시켜드릴 자신이 있는데 기본부터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면 여기다가 무슨 응용을 한다.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또 좋은 점수 맞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지금 공칭 휨 강도 구해라. 자, 이 정도의 문제는 못 풀어서 중난이도가 아닙니다. 그동안 공부하셨던 내용과 지금 2021년도 KDS 규정상 문제가 없는지 한번 체크도 해보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파이 mn을 구하라고 했으면 이거 문제가 좀 많이 생겨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 변경된 규정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직은 뭐 이론 강의 땐 제가 이것저것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젠 실전반이니까 필요한 것만 갑시다. A값 AS FY 나누기 0.85 FCK B 지금 바뀐 규정상 문제될 게 있나요? 여기에 에타라는 게 들어가야 되지만 FCK 값이 40보다 작게 나왔다면 얘는 1.0이기 때문에 곱하나 마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었던 공식만 가지고도 문제될 소지가 사라져 주니 충분히 지금 내도 할 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A 값만 잘 구해 주시면 89.64mm가 나와줄 거고요. 공칭이니까 mn 구하라고 하면 AS에다가 FY D-2분의 A여서 A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는데 AS, FI 문제될 거 없고 D가 얼마인지를 그림에서 조심하실 건 인장철근의 도심까지의 거리만을 D라고 하니까 600에서 50mm를 빼줘야 되겠네요. 저게 조심하셔야 될 사항이죠. 그래서 550으로만 잘 집어넣으시면 계산기가 또 억 단위로 대답해 줄 거예요. 2억 4,200 뭐 어쩌고 저쩌고. 자, 그래도 자신 있는 사람은 내가 틀렸을 리가 없어. 2, 4, 2 어쩌고 저쩌고 정답 4번 치는 게 제가 바라는 실력이고요. 거기다가 뭐 소수점을 6개를 옮겨야 되네. 그런 것들은 아직은 필기시험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시험 보시면 당연히 합격하실 거고 이제 실기시험 오셔야 되잖아요. 실기도 구조가 20점을 배점을 받고 제가 또 강의에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단위 소수점 이런 거 잘 체크해 드려야죠. 주관식이니까.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들 어느 정도 연습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단위에 대해선 신경만 쓰면 되지 새롭게 공부할 내용은 없습니다. 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 문제는 그동안 나왔던 구멍 뚫는 문제에서 가장 저는 좋은 문제라고 봐요. 제일 어렵다는 뜻이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구멍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배치가 돼 있을 때 얘가 이런 식으로 파단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과 그냥 구멍이 하나만 있는데 하나가 그냥 쭉 지나가면서 파단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똑같게 만들고 싶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식을 잘 들어보세요. 그럼 저는 이론 강의 때 어떻게 설명드렸느냐? 전체 폭에서 구멍이 2개 빠져나갔습니다. 구멍지름을. 경사가 한 번 들어갔으니 플러스 해주세요. 그렇죠. 4G 구멍과 구멍 간의 직거리, 평거리 이걸 P라고 했을 땐 평이고 S라고 하면 S제곱이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P와 S는 원래 다른 값이지만 아무튼 좌우로의 길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첫 번째 식이에요. 그럼 이 두 번째 식은요. 전체 폭에서 구멍이 하나만 지나가니까 D 빼면 그만 아니에요? 이 두 개가 서로 뭐 하고 싶다? 같고 싶다 이랬어요. 그럼 BG는 같으니까 없어지고 이 마이너스 2D는 마이너스 D에 마이너스 D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D 없어지면 마이너스 D 하나가 없어지죠. 그럼 남는 건 결국은 마이너스 D는 4G분의 S제곱과 같아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근데 부호의 의미는 없잖아요. 그냥 크기가 같고 싶은 거니까. 그럼 구멍의 지름이 23mm라 그랬고 4 곱하기 G값이 60이라고 주어졌으니 S를 구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계산할 계산기는 S제곱을 원하신다면 23 곱하기 4 곱하기 60이고 난 S만 구해야 돼. 루트 씌우시면 과연 세그 값을 얼마로 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구해내실 수 있다 이 말. 어렵지 않죠. 제가 P와 S가 다르다는 건 구멍과 구멍 간의 라인을 우리는 게이지 라인이라고 합니다. 왜? 게이지 선상에다가 구멍들을 뚫어 주실 테니까 얘는 게이지 라인이고 또 그 다음 구멍 라인을 선을 줬으니 또 게이지 라인이죠. 그러면 이렇게 타설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피치, 타공이라고 하죠. 피치 간격은 요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이 업모 배치로 이런 식으로 들어오다 보면 이게 피치긴 하지만 결국 우리가 대각선을 구하는 길이는 피치 간격의 절반. 그걸 우리는 S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런 수학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분명히 어렵다라고 느낄 테니 제가 중난이도로 정말 중난이도 같이 설명을 하기 위해선 포인트만 뽑아내 보겠습니다. 이런 대각선 문제 보이면 4G분의 S제곱이다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구멍이 2개고 하나예요. 결국 하나하나 같으니 결국 구멍 하나 더 먹을래? 대각선 경사로 갈래? 갖고 싶다. 이렇게만 놓자고요. 지름이 몇 밀리라고 돼 있으니까 구멍 지름이 23. 여기서 S 뽑아내는 거 정도는 수학이 아니라 산수잖아요. 전자계산기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선. 그러니까 아까 같은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 구멍이 2개인데 얘는 하나네 하나 차이. 그게 서로 갖고 싶다. 이렇게 식을 억지로 세워서라도 실전에서는 S를 구해내려고 노력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 이거 몰라. 무슨 말인지 몰라. 그냥 1점 버릴래. 여러분들 시험장 가면 절대 그렇게 안 된다 그랬죠. 그 1점을 위해서 마지막 남은 1초까지도 OMR 카드를 붙들고 어떻게든 한 문제를 더 표시해 보려고 하시는데 그냥 문제 읽고 무슨 말인지 몰라. 넘어갈게. 그럴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7.4cm라고 나와줄 테니까 꼭 한번 여러분 손으로 식을 세워서 진행을 해보시고 이런 문제들 또 보면 나 이런 거 복잡해서 못해 가 아니라 1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데요. 지나가는데 받쳤다. 이거 교수님이 무조건 이거 고정으로 보라 그랬어.
그럼 왼쪽 양단 고정, 오른쪽도 양단 고정. 모멘트를 구하라는데 MAB, 앞에 것만 보라 그랬죠. A가 여기잖아요. 여기서 모멘트는 양단 고정의 모멘트를 구하라는 거구나. 양단 고정의 열쇠 마이너스 12분의 맞아요. W 6 길이 2의 제곱. 요거 꼴랑 하나 계산하시면 답이 2입니다 하고 바로 나올 수 있는 얘기인데 그걸 못 해낸다? 어려워서 복잡해서 보기 싫어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열쇠를 드렸습니다. 열쇠 1, 2, 3, 4번 다시 한번 잘 체크하시고 마지막 열쇠 도리도리라고 제가 표현했던 5번째 열쇠까지도 갖고 계시면 여러분들 부정정을 다 열쇠로 열어 풀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바닥 슬래브와 철골보 사이에 벌써 끝났어요. 이걸 모르시면 전 한은규 교수님한테 너 일로 와 이럴 거예요. 그죠? 데크 플레이트 설명하셨을 거고 전단 연결재, 쉬어 커넥터, 긴 결재 뭐 이런 얘기들 다 해내 주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얘가 꽉 물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합성 슬래브를 만들 때 일체를 어떻게 일체식으로 만들 건지 고민스럽다. 그때 꼭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쉬어 커넥터다. 이걸 중난이도로 과연 봐야 될까요? 그러면 진짜 중난이도가 되려면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하나씩 되뇌어 보자는 거죠. 커버 플레이트 또 나왔죠. 판보, 플레이트 거더에 휨보강 하는 거. 그럼 전단 보강하는 게 바로 스티프너 꼭 기억하시고 턴버클은 가세 재료로 이렇게 얘를 빙빙빙 돌릴 때마다 인장 팽팽해지게 하는 거여서 얘는 가세나 인장제라는 말과 연관성이 더 크다. 그래서 철골보 사이에 발생하는 전단력에 저항한다. 그럼 벌써 딱 아셔야 되는 게 슬래브와 철골보 사이. 그럼 쉬어 커넥터구나. 이 정도 득점이 되셔야죠. 트러스에 관한 설명인데 복잡해. 맞아요. 복잡한데 트러스라는 건 제가 늘 강조드린 게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면서 진행을 하면 좋다. 이렇게 만들면 그러면 여기는 공간이 비니까요. 천정구조물 같으면 일로 전기선, 배관, 덕트 같은 것들이 지나갈 수 있으니까 폐관설비 통과가 가능하고 삼각형의 형태로 안정적인 거동을 하고 가구식 구조는 삼각형이다, 사각형이다, 사각형으로 만들면 좋다. 이거 불안하다 그랬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가세에 들어가서 역시 삼각형으로 만들어야 가구식 구조도 안정하다. 다 들었던 얘기들입니다. 자, 그러면 3번 아니면 4번에서 틀릴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뭐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비정형 트러스, 뭐 서울 청사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다 트러스 구조물로 만들어져 있으면서 곡선을 이룰 수도 있다. 그래서 얘는 직선 부재로만 구성되기 때문에까지는 맞는 말이라고 쳐도 그 직선들을 구부리고 조금씩 쪼개면서 가면 아름다운 이런 곡선화 될 수 있는 모양도 만들어낼 수 있다. 실제 그런 아치교들 많이 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4번의 내용은 무조건 비정형 건축 구조물은 못 만든다라고 말할 수 없고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번은 부정정 차수가 1차 부정정. 여기를 고정하고 롤러로 놔두는 게 그래도 안전해 보이세요? 여기까지 고정시키는 게 더 튼튼해 보이세요? 그럼 얘는 1차 부정정이고 얘는 3차 부정정이니까 이게 더 안전해 보이지 않습니까? 부정정 차수가 낮으면 트러스든 보든 일반적으로 낮은 부재는 좀 안전하지 못하다. 그렇다고 불안하다는 아니고요. 접합부가 혹시나 파괴가 일어났을 때 조금 불안해질 수 있다. 여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이거 상난이도 이젠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내진 설계를 많이 공부하셨으니까 건물이 있을 때 땅이 흔들리면 전단력이 작용한다. 그 밑면 전단력을 CW라고 한다. 여기서 W가 건물의 중량, 더 정확히 유효 중량이라고 할 거고요. 그 유효 중량이 클수록 전단력에서는 커지니까 위험하다.
그래서 전단에 대한 내진 설계에 대한 안전한 대책을 마련할 때 건물의 무게를 늘려라. 이건 말이 안 돼요. 건물을 가볍게 해야 되고 요 지진응답계수가 중요한데 얘가 바로 SIRT로 정리가 된다 그랬죠. 뭐 좀 우스운 얘기겠지만 여러분들 많이 비웃으셨잖아. 그죠? SI 다니는 ROTC생들이 더 잘한데 무슨 말인지 몰라도 비는 웃었고 그죠? 가속도, 중요도 계수, 반응 수정 계수, 주기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 가스트 계수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왜요? 이건 내진 설계고 얘는 풍하중 설계할 때 들어가는 거니 요 정도는 구별을 좀 해냅시다 했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서 안 들어간 거 뭐 있어요? 그러면 진도 계수라는 말 한 적 없어요. 중요도, 가속도, 스펙트럼 가속도, 중량, 반응 수정 계수, 주기, 타임입니다. 타임. 그래서 진도 계수라는 말은 없다. 그럼 진도라는 말이 나오면 뭐 생각나세요? 전라남도 진도? 아니고 규모라는 말과 진도라는 말을 구별해 주세요 그랬잖아요. 지진이 어느 정도 에너지가 폭발했는지 절대적인 숫자를 얘기하는 게 규모고요. 여러분들한테 규모 5.0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면 제 발밑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죽었어요. 그죠? 근데 9.0이 일어나도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아르헨티나에서 일어났대요. 지구 반대편에, 우리나라 반대편에. 그럼 우리나라 진도 느껴요? 빵 될 수 있죠. 그래서 진도는 상대적인 얘기다 이 말이에요. 결국 어느 나라에서 어느 진앙이 생겼는지를 따라서 땅이 흔들리는 정도를 상대적으로 표현한 게 진도다. 이 정도만 아셔도 규모와 진도에 대한 구별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반응 수정 계수, 건물의 중요도, 건물 유효 중량 다 중요한 건데 진도 계수 얼른 잊어버리시면 되고 규모와 진도를 잘 구별하세요. 자, 벌써 마지막 문제가 됐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좀 아쉬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만 그런가요? 자, 말뚝기초는 여러분들 여기 지정이라고도 하고 깊은 기초라고도 하고 말뚝을 박습니다. 이걸 박다 보면 옆에 있는 말뚝이 좀 건너뛰어서 박아줘야지 이미 여기 흙들이 교란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말뚝에서는 반드시 아셔야 될 게 나무 말뚝, 기성 콘크리트 말뚝, 강제 말뚝, 그 다음 마지막에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 중요했죠. 2.5D 땡땡, 2.0D 땡땡. 그래서 600, 750 땡땡, D 플러스 1000mm입니다 했던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고 그 다음 이걸 아무리 열심히 잘 외웠어도 이 두 가지를 계산해서 무슨 값을 대답하라는 겁니까? 말뚝은 멀리 떨어져라 그랬어요. 왜 멀리 떨어져야 되느냐? 그러면 가까이에 교란이 되는 상태로 말뚝을 예를 들어 5개를 촘촘하게 박았다. 그럼 말뚝 하나가 견뎌낼 수 있는 힘이 10kN이다. 예를 들어 5개니까 곱하기 5 하면 된다. 이 공식이 성립되지 않는다. 성립되지 않아요. 왜? 이미 얘네들은 하나를 항타하고 영향을 받으면서 항타를 하게 되면 제대로 된 지지력이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좀 떨어져 버리죠. 10이 아니라 9, 9가 아니라 8 이런 식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론은 마찰 말뚝은 주위 흙과의 마찰력으로 지지되는 건 맞는데 흙이 교란되다 보면 10개를 박았다고 10배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3번은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박았으면 좋겠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말이구나 까지 정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어느덧 여러분하고 3개년치 총 9번에 걸쳐서 기사 문제들을 풀어드렸는데 여러분들을 이제 떠나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도 산업기사보다 좀 덜 아쉬운 건 이제 여러분들 다 합격하실 거고요. 그래서 실기 때 오시면 또 여러분과 제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산업기사분들은 구조가 실기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 인사를 고했었고 여러분들은 다 합격하셔서 다시 실기로 오시면 그래서 저는 더 좋은 게요. 이 지식이 열심히 해둔 것이 여기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실기시험에도 제가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동안 하셨던 거 가지고
그대로 꺼내서 주관식으로만 답의 형식을 바꾸는 요령만 드리면 될 수 있어서 저는 더 기분 좋게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쉬워하지 않고요. 여러분들 좋은 결과 꼭 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꿈을 반드시 응원할 거고 다음 꿈을 위해서라도 제가 또 최선을 다해서 저희 팀들 잘 스탠바이 해 놓겠습니다. 꼭 합격하시고 좋은 결과를 가지시고 저희들한테 다시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